17학년도 예비 01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뭐 점수 주는 문제죠. 바닥 상태의 탄소. 6번 원자의 질량수는 12.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그러면서 중성자는 몇 개냐? 몇 개예요? 현재 양성자 6개, 질량수 12개.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질량수. 그러면 중성자 몇 개? 6개. 맞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는 12개가 아니라 6개죠. 12개는 질량수. 2번이 틀렸고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전자배치 1s2, 2s2, 2p2 맞았고요. 원자가 전자는 탄소니까 4개 역시 맞았고 2p의 전자가 2개가 이렇게 홀전자 2개 있으니까 상자성 역시 맞았고요. 그래서 답은 2번 됐네요.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02번 문제,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되는 문제인데, 자, 문제부터 볼까요? N2 분자에 대한 애모, 전자가 다 잘 채워줬네요. 자, 그런데 질문들은 누구누구 하나요? N2, N2 플러스, N2 마이너스. 자, 그럼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N2, N2 플러스, N2 마이너스. 하면서 결합차수, 자그저성질 하면서 N2는 우선 먼저 아래는 상세하면 본등의 6, 안티본등의 제로에서 결합차수 3차에 홀전자 없으니까 반자성. 자, 그런데 N2 플러스 하면 요 전자 하나 잃게 되면 본등의 전자 5개 해서 2.5차에 그 다음에 홀전자 하나 있으니까 상자성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2 마이너스면 전자나 이렇게 더 얻는다. 그러면서 호모도 바뀌네요. 그전에는 여기 전자 N2에서는 여기가 호모였는데 N2 마이너스 되면 그러면 전자가 여기까지 있으면서 여기가 호모로 바뀌어요. 호모 루머는 전자 배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서 자, N2 마이너스는 본등의 6개, 안티본이 하나면서 역시 결합차수 2.5차. 그러면서 홀전자에서는 상자성 됐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찾아놓고 보기로 갑시다. 첫 번째 N2는 반자성이다. 맞았죠? N2 플러스는 결합차수 2.5차도 맞았고요. 본드랭스. 자, 3번 보기는 본드랭스. 본드랭스는 결합차수와 반비례. 그래서 N2 플러스 N2 마스가 더 길어야 되죠? N2보다. 그리고 이렇게 둘의 본드랭스 첫 번째와 세 번째 본드랭스 비교는 결합차수 동일하고 원자도 동일하니까 사실상 비교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건 질문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보세요. N2-와 N2로 비교했잖아요. 그러면 N2-가 더 길다. 맞았네요. 자, 1차 이온에지 하면서 자, N2와 N2-. 자, 이온화 극한이 여기 있다 해놓고 그런 다음 N2 분자는 여기가 호모였어요. 여기가 호모가 되면서 N2에서는 그러면서 여기 있던 전자가 이온화될 때 이렇게가 N2 분자의 이온 에너지. 자, 그런데 N2 마이너스 되면 여기 전자 이렇게 채워진댔죠?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가 호모가 돼요. 누구의? N2 마이너스의 호모는 위에 거 파이스타로 바뀌고요. AND 그리고 이온 에너지도 요렇게가 이온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N2 마이너스 이온 에너지. 자, 상당히 중요한 4번에 별 1000개 해주시면서 중요한 질문 하면서 누가 더 커요? N2가 더 클 수밖에 없다. N2가 더 커야 된다. N2 마이너스가 N2보다 큰 것이 아니라 N2가 더 큰 거죠? 틀렸네.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보기. 반결합성 궤도함수에는 전자 반결합성 현재 여기에 의하면 전자하면서 N2-N2 플러스 N2-는 여기는 전자 2개 여기 하나에서 N2-는 반결합성의 전자 3개 있고요. N2+는 여기 전자 이렇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거로서 여기만 반결합성 있는 전자 몇 개예요? 얘는 2개. 그렇죠? 원자과 전자만 고려했을 때 3개, 2개. 그래서 앞에 거가 더 많다. 맞았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됐어요.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0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N2. N2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놈이죠. N2의 원자 배열 순서는 NNO다. 그 다음에 가장 타당한 루이스 구조를 가지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자, 배열 순서가 이거다 하면서 n이 중심 원자인 거죠. n이 중심 원자에 주변 원자 n과 o가 있는 거. 뽀로로 2죠. 질소 원자까지 원자 5개 빼기 질소 하나, 산소 하나인데 질소는 3을 곱하고요. 산소는 1 곱해서 빼면 바로 0이죠. 따라서 이는 입체수가 얼마 된다? 1 플러스 질소 하나, 산소 하나, 비공유전자쌍 0개 해서 입체수는 2. 따라서 sp 온소비탈. 그러면 한가운데 질소가 있으면 선형 분자로 주변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 우선 이와 같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서 자, 왼쪽으로 삼중결합, 오른쪽에 단일결합,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소위 공명이 있게 되죠. 공명이 가능하다면서 양쪽으로 이중결합 있는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삼중결합, 왼쪽은 단일결합 이와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주변 원자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비공유전자 쌍 넣어주면 질소는 한 쌍만 넣어주면 되고 산소는 3쌍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질소에 2쌍, 산소에 2쌍, 결합다리 2개 있는 애는 비공유전자 2쌍, 하나 있는 애는 3쌍의 비공유전자 쌍, 결합다리가 3개 있으면 한 쌍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와 같이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형식하나 찾아보면 형식하나 자, 첫 번째 질소는 5 빼기 비공유전자 2개 빼기 다리 3개 하니까 제로. 그 다음에 가운데는 5 빼기 다리만 4개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지막은 산소는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식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2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이와 같이 형식을 찾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있는 마지막 거가 가장 불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형식자는 누가 가져라? 마이너스 형식자는 자, 여기 2개 똑같은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누가 가져라? 전기음성도 큰 애가 가져라 하면서 첫 번째가 가장 안정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 요 세 개는 전부 다 공명 관계이긴 하지만, 자, 그런 다음 이 질문은 누구 가지고 가장 타당한 루이스 구조, 그렇다면 가장 안정한 구조인 첫 번째 이걸 가지고 질문의 답을 하라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1번부터 볼까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면서 1번 선형 분자다. 맞았죠? 그 다음에 파이결합은 2개 있다. 맞나요? 자, 삼중결합에서 2개는 파이결합이고 단위결합은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죠. 그러면 파이결합은 2개, 시그마도 2개. 2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형식자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원자는 8전자 규칙. 여기는 탄소, 질소, 산소, 불소 이렇게 2주기에 요 4개는 옥텟 규칙 반드시 만족해야 되죠. 그쵸? 중성이라면. 자, 그래서 8전자 규칙, 옥텟 규칙 만족한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중심 원자 혼소비탈 SP다. 처음에 풀었던 거죠. 맞았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됐어요. 17학년도 예비 0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 하짜리로 간단한 문제인데, 자, 문제부터 볼까요? N-3가 F- 소디움 플러스일까? Mg 플러스일까? 등전자네요. 그쵸? 전부 다 전자 10개 저희로 10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전자 배치는 1s2, 2s2, EP4 하면, EP4래. EP6 하면서 10개의 전자를 갖고 있고 껍질 2개 있는 등전자 이온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기업번 전자 배치는 1s2, 2s2, EP6다. 헬륨과 똑같은 거죠. 기업번 맞았고, 자, 니온과 니귿은 이온 반지름 사이즈에 대한 얘기네요. 등전자에서 사이즈 물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액전화 증가로 사이즈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전자 얻을수록 전자 반발로 사이즈는 커진다. 그러면 질소만 3가 F-일까 Na 플러스일까 Mg 플러스일까 해서 사이즈는 어떤 순서? 이러한 순서가 돼야겠죠.
그래서 니은번 mg 플러스 이거는 na 플러스보다 작다. 니은번 틀렸고 n-3가는 f-보다 크다. 디귿은 맞았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3번. 완전 점수 주는 그러한 문제죠.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05번 문제. 자, 문제 먼저 볼까요? 현재 25도씨 1기압에서 동행 이원자 분자 뭐 O2, N2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원자 핵간 거리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 분자 여기는 이원자 분자니까 이 안에는 공유결합이 있겠죠. 화학결합하면 공유결합이 있을 테고 이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의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러면 한 원자는 여기 원점에 있고 또 다른 원자는 저 멀리 있다가 쭉 접근함에 따라 인력에 의한 에너지 감소, 그 다음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증가, 이 두 개에 의해서 합력은 지금 보는 것 같이 이와 같은 그래프. 그래서 최종 깊이가 가장 깊은 여기 R0인 지점, 요 점까지 또 다른 원자 하나가 오면은 그러면 또 뭐 원자를 좀 너무 작게 그렸네요. 자,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왔을 때 핵간 거리가 요 거리로 왔을 때 이때 뭐 하더라? 이때 얘는 분자였으니까 공유결합 서로 간에 공유결합을 한다. 이러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R0 값은 얘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핵간 거리 하면서 본드 랭스 결합 길이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깊이 가장 자 여기 극소점까지 요 깊이는 바로 이 E0 이게 바로 뭐랑 관련 있다? 이게 바로 결합 에너지 본드 에너지랑 관련 있다. 이렇게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 R1 이렇게 되면 얘는 이만큼 자 결합된 상태에서 이만큼 에너지를 얻으면서 그러면서 요 에너지 쭉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 요 결합 길이부터 에너지가 똑같은 에너지가 자 검정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에너지가 R1에서의 에너지랑 똑같은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진동 이렇게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알았죠? 이렇게 진동한다. 원자가 공유랍을 하면 한 본드랭스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 같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죠 그러면서 R1 같은 경우는 자, 좀 에너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얘는 좀 많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런 식으로 자, 진동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각각의 그림의 포인트들 각각 설명해 봤고 그런 다음 기업부터 옳은 걸 고르래죠. 그러면서 첫 번째 기업번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이 제로. 자, 현재 얘는 어느 한 동행 이원자 분자 한 개 가지고 나온 에너지 값이에요. 뭐 여기다 좀 더 보기 좋게 여기 단위로 포텐셜 에너지 하면서 줄 이렇게 써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아무튼 자, 얘는 분자 한 개에서의 에너지 관계 이걸 나타낸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제로에다가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해야 단위가 줄 퍼 몰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완벽한 결합 에너지 본드 에너지가 돼요. 알았죠? 그러면 표준 생산타 P가 아니고 결합 에너지다 하면서 기업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0 이것은 본드 랭스로 했었죠. 본드 랭스이기 때문에 F2와 CL2 중 본드 랭스 누가 더 기네요? CL2가 더 길겠죠? 따라서 F2에서 R0가 더 작다. 니은은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핵간거리가 R1에서 R1이 되면 그때 분자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다. 자, 진동한다 했지. 자, 예를 들어서 뭐 F2였다. F2가 원래 본드랭스가 예를 들어 요 정도 길이가 원래 본드랭스였다 하고 이게 R0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R1까지 길어진다면 자, 여기까지 길어진다면 이렇게 길어진 상태. 그 다음에 R1에 대응해서 여기를 R2로 한다면 이 길어진 거와 R2 요 길이가 R1인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짧아진 거 이렇게 짧아진 거 이때를 R2라 하면 R1과 R2 사이에 뭐 한다? 얘는 자, 가장 긴 거와 가장 짧은 거 사이에 진동한다 이게 되는 거지. 여기 보세요. 지금 F1자 하면서 동일 원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는 생기지 않는다. 내내 0인 거였죠. 동핵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0에서 변화 없다. 0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답은 2번. 니은 하나만 맞는 2번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MD 예비 06번 문제. 자, 볼까요? 이런 문제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있죠? 또 나와야 된다 생각되는데, 아무튼 보도록 하죠. 그림 가는 물질 X의 상편 그림 하면서 고체, 액체, 기체, 물같이 생겼네요. 그쵸? 고체, 액체의 상경계선이 길게 음의 기울기. 그럼 밀도는 고체보다 액체가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기체가, 거꾸로 쓰고 있어. 액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고체, 제일 작은 게 기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TI라는 온도에서, TI라는 온도에서 열을 공급할 때 온도 변화량, 소위 가열곡선이죠. 얘는 가열곡선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TI라는 온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가열하는데 PA라는 압력에서는 일정 압력 PA에서는 굉장히 급한 기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PB라는 압력에서는 상전이 한번 일어나네요 지금. 그러면 이 상전은 뭐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 또는 고체에서 기체 뭐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 가열선적 기울기 요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죠. 여기서 가열될 때 온도 증가할 때 요 기울기라는 것은 얘는 연용량과 무슨 관계예요? 연용량과 바로 반비례 관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연용량이 크면 클수록 동일한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량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열 곡선에서 완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연용량 소위 비열과 관련있죠. 그러면서 비열은 따로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액체가 제일 크고 기체가 제일 작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가 제일 완만할 테고 그 다음에 고체 기체가 제일 급하다. 하면서 바로 여기 제일 급한 얘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내 기체에서 온도 증가한 것이다. 그러면 기체에서 온도 증가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온도 증가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와 여기에서는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기울기는 여기가 더 완만하니까 그렇다면 요 구간은 누구다? 요 구간은 액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구간은 고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가열곡선이에요.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이런데 이렇게 그렇다면 TI라는 온도는 여기 있는 요 TI라는 온도는 삼중점보다도 더 낮은 온도 어느 한 낮은 온도 TI에서 출발해서 하나는 PA는 한참 낮은 압력에서 온도가 증가되어야 한참 낮은 온도에서 온도가 이렇게 증가되어야 기체 상태로 가겠죠. 이게 PA가 될 테고 그 다음에 PB는 삼중점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에서 이렇게 온도가 증가되어야 고체에서 액체가 되겠죠. 그러면 PA보다 PB가 더 높은 압력이다. 이렇게 해서 자 TI와 PA, PB 다 찾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1번부터 TI는 온도는 상중점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다. 맞았고요. PA보다 PB가 더 높은 압력이다. PA가 더 낮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B에서의 녹는 점은 요 점이 바로 녹는 점 되겠죠. 여기가 바로 녹는 점 하면서 녹는 점은 TI보다 높다. 녹는 점이 더 높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4번 A점에서 엔트로피와 B점의 엔트로피. 자, A점은 여기 기체상 중 하나의 포인트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는 기체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는 누군가요? 지금 고체에서 출발해서 상전이 되고 액체의 점이죠. 그쵸? 리퀴드네요 지금. 자, 그러면 엔트로피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기체가 더 크죠. 그쵸? 기체가 엔트로피가 더 크다. 따라서 A점에서가 B점보다 크다 해야겠죠? A점이 B점보다 크다. A점에서가 B점에서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해야겠죠? 4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X의 녹는 점은 압력이 높아질수록, 자, 음의 기울기다 보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녹는 점은 낮아지죠. 낮아진다. 맞았어요.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07번 문제로 실제 기체 압축인자 Z에 대한 문제죠. 현재 하나는 300켈빈이고 또 하나는 T1에서 어떤 기체 1몰에 대한 압축인자 Z에 대한 거래요. 자, 우선 T1은 300켈빈보다 높은 온도겠죠. 어떻게 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울기는 점점 0에 가까워진다. 즉 이렇게 되더라. 1에 가까워진다. 이게 있죠. 따라서 T1은 300켈빈보다 높은 온도. 자, 됐고 그다음에 A점, B점 하면서 뭐 Z가 얼마인지도 알려주고 있네요. 뭐 그리고 뭐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 우선 패스합시다. T1이 더 높은 온도다. T1에서 실제 기체 이상기체 더 가깝다. 여기 보세요. 여기 내내 1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상기체 더 가깝다. 이런 말 할 수 있으면서 우선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보기 볼까요? 자, 기업부터 300켈빈보다 T1에서 이상기체에 더 가까운 거동을 보인다. 맞죠? Z가 여기 내내 1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T1은 300켈빈보다 높다.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였죠? 맞았고요. 그 다음에 D급번은 A점과 B점의 부피 B를 구하래요. 자, 둘의 부피 B 구하자면 압축인자 Z 이걸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Z는 RT분의 PV, 즉 PV는 1몰이었기 때문에 몰수가 빠졌던 거예요. 얘는 Z 곱하기 RT. 자, 그런 다음 A점과 B점을 비교하자면서 뭐를 비교하자는 거죠? 부피. 얘를 비교하자면서 그래서 부피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냥 바로 이 식에 의하면 부피 V는 P분의 Z 곱하기 RT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서 온도 동일하고요. R은 어차피 상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압력분의 Z에 비례한다면서 A점과 B점에서 압력 곱하기 Z는 A점은 압력 200기압, Z는 0.5, B점은 400기압, 그 다음에 Z는 0.75. 자, 이걸 쓰면 얘는 자 공두개 우선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얘는 몇 대면 얘는 4대 3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알려준 거 있죠? 여기서 변수 정리하자. 자, PV는 Z 곱하기 RT에서 온도 똑같고요. R 상수고 그 다음에 부피 구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Z와 압력 다 다르죠. 그쵸? 그러면서 부피로 정리해주면 얘는 Z분의 PV가 일정해야 된다. 즉 A점에서 이 곱과 그 다음에 B점에서의 이 곱은 동일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뭐죠? A와 B의 부피 B. 그래서 A의 부피 넘기고 나머지 다 넘겨받는다면서 A의 부피분의 B의 부피 B 하면 얘는 압력끼리 묶으면 PB분의 PA 곱하기 ZA분의 ZB 됐죠? 그런 다음에 값을 이제 대입해 보자고요. 대입해 보면 A점의 압력은 얼마? 200기압. B점 압력은 400기압. 그 다음에 A점의 Z는 0.5. 자, 분수 쓸까요? 2분의 1. B점은 0.75. 4분의 3인 거예요. 그러면 공 두 개 약분되면서 여기 또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2 하나 약분하면 그러면 2분의 3 해서 4분의 3. 따라서 4대 3이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편한 거 쓰세요. 했죠? 위에 풀이가 편한 분은 이걸로 아래가 편한 분은 아래로 대부분 학생은 요 위에 걸 좋아하던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것저것 문제 풀다 오면 우리 문제 풀다 오면 이 방법이 나을 때가 많더라고요. 은근슬쩍. 자 아무튼 자 편한 방법 쓰면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았네요.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08번 문제. 자, 조성에 따른 진기압 곡선, 라우레 법칙에 대한 거죠. 현재 직선을 잘 따르고 있는 것 보면 라우레 법칙을 잘 만족하는 이상용액. 1번 보긴 바로 뭐 풀리네요. 이상용액이다. 자, 확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문제 마저 다 읽어보죠. 혼합용에서 B의 몰 분율에 따른 각
성분의 증기압, 점선은 각성의 증기압이고 실선은 전체 증기압이래요. 자, 그러면서 X축은 B의 몰분율하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 오른쪽 끝은 1, B의 몰분율 1 나왔으니까 요 20. 제일 먼저 이거부터 봐야 되죠. 이 값은 뭐랑 똑같다? 순수한 B의 증기압력. 그렇다면 왼쪽 끝 70.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순수한 A의 증기압력.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증기압력은 순수한 증기압력은 A가 B보다 더 크다. 그렇다면 분자한 인력은 누가 더 큰 건가요? 뒤집혀져서 A보다 B가 더 크다. 끓는 점 역시 B가 더 크다. 증멘탈피 B가 더 크다. 이와 같이 우선 해석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 특별한 얘기, 다른 얘기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제 보기로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1번은 이미 맞았고요. 2번 순수액체 B의 증기압은 20이다. 우리 20. 맞았고요. 그 다음에 분자 인력은 B가 더 크다 했었죠. B가 더 크다. 역시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액체 A가 2몰, B는 3몰. 그러면 액체 A의 몰 분율은 얼마인 거예요? 5분의 2인 거고 액체 B의 몰 분율은 5분의 3인 거죠. 그런 다음에 뭘 묻고 있나요? 전체 증기압을 묻고 있네요. 그러면 라우르 법칙에 의해서 A의 증기압은 몰 분율 5분의 2 곱하기 순수한 A가 70이었죠. 토르가. 그러면 이 값은 둘이 곱하면 28토르. 그 다음에 B의 증기압은 몰 분율 5분의 3 곱하기 순수한 증기압이 20. 그러면 얘는 얼마? 12. 따라서 용액의 전체 증기압은 둘을 더해서 40토르 해야겠죠. 그래서 50이 아니다 40. 틀렸네요. 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5번. 마지막 5번은 B의 몰물 0.4일 때 증기상에서 B의 몰물 얼마니 하고 있어요. 자, 요거 문제 푸는 요령, 이러한 문제 푸는 요령 수업 시간에 알려줬죠. 꼭 숙제해야 되는 거. 먼저 뭘 구하라? 각각의 증기압을 액체에서의 몰 분율 가지고 각각의 증기압을 구한 뒤 용해의 증기압을 구하라. 그런 다음 이것은 혼합기체니까 돌턴의 분합 법칙이 성립한다. 따라서 기체상에서 B의 몰물은 용액 전체 증기압분의 B의 증기압 이와 같이 된다 했었죠. 자, 그러면서 우선 B의 몰물 0.4일 때 A의 증기압과 B의 증기압을 구해보자면서 A의 증기압은 몰 분율 B가 0.4니까 A는 0.6이죠. 곱하기 순수한 A 70 해주면 얘는 42토르고요. B의 증기압은 몰 분율 0.4 곱하기 20 해서 얘는 8토르. 그러면 전체 증기압력은 얼마? 50. 따라서 기체상에서 B의 몰 분율은 전체 증기압력 50분의 B가 8토르 하면 얘는 얼마? 0.16이다 해서 맞았네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10번 문제. 자, 다음은 A가 B와 C로 분해되는 반응. 개수를 숨겨놨네요, 지금. 자, 그러면서 밑에 또 그림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A의 압력만 4기압 넣어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표형 상태 갔더니 2기압, 1기압, 1기압 이고 그 다음에 뭐 비추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온도와 부피는 내내 일정했대요. 자, 온도와 부피 일정. 그러면 양론 계산은 원칙적으로 뭘 써야 되지만 부피와 온도 일정하니까 얘는 압력으로 양론 계산은 상관없다 하면서 A 압력은 2기압만큼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B와 C는 전부 다 일씩 증가. 그러면 바로 A, B, C가 2대 1대 1로 반응한다. 바로 개수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A 계수 얼마? 2, B 계수 1, C 계수 1. 그러면서 우리는 표형 상태 1에서 표형 상태 평형 1에서 표형 상수 KP도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죠? A 압력 2의 제곱, 그 다음에 P 압력 1기압, C도 1. 그러면 얼마?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거 찾아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추가했대요. 얼마 추가한 건가요? 1에서 2기압이 되도록 1기압만큼 추가했네요. 그러면 생성물을 넣었으니까 얘는 뭐가? 얘는 앞으로 여기 일어날 것이다. 여기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일어나가지고 얼마 된다 하면서 표형 2 하는데 자, B를 추가했지 온도는 변하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도 표형상수 KP는 얼마? 4분의 1. 이걸 가지고 각각의 분합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지금 묻고 있나요? 묻고 있네요, 지금. 그러면 요 조건 초기 상태 2에서 표형 2로 가는 거 요거 양론 계산 해볼까요?
그래서 두 개 A가 현재 B와 C가 된다. 현재 모두 다 기체니까 잠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2기압, 2기압, 1기압 있었고, 그 다음에 역으로 평형이동. 그래서 X만큼 사라지고, X만큼 사라지고, 얘는 2X만큼 만들어지고, 그러면 최종 평형, 새로운 평형 2에서 A는 2 플러스 2X, B는 2-X, C도 1-X. 됐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현재 요와 같이 계산된 이들은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우선 그래도 평형 농도예요. 즉, 그렇다면 이걸로 평형상수 계산식에 이거를 대입하면 그 값은 얼마? 그 값은 4분의 1. 이게 또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대입하면 밑에 분모는 2 플러스 2x의 제곱, 2 플러스 2x의 제곱, 위에 분자는 2-x 곱하기 1-x 되겠죠? 자, 그러면서 2차 방정식, 이제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자, 풀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와 2 공통으로 묶어내면 제곱이 있으니까 튕겨 나오면서 얼마다? 여기 이 분모항은 2의 제곱해서 4 곱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이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와 요 4가 약분되겠죠? 약분되면서 정리하면 1 플러스 x의 제곱은 2-x 곱하기 1-x랑 똑같다.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1 플러스 2x 플러스 x의 제곱은 2 마이너스 3x 플러스 x의 제곱하면서 x제곱 약분되고 마이너스 3x 넘어오고 1 넘기고 하면 x는 얼마? 5분의 1 이것만 되겠네요. 즉 0.2죠. 그래서 0.1을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최종 나온 결과물을 대입하면 평형압력 A의 평형압력 2.4기압, B는 1.8기압, 역시 C도 1.8기압 해서 D급번 A의 평형분압은 2.4다. D급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기역번 개수 A와 B 2대 1이었죠. 틀렸고 니은번 평형상수 KP는 4분의 1, 즉 0.25. 니은 또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디귿 하나 됐죠. 자, 저는 우선은 원칙대로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 여기 디귿번 같은 경우는 이 디귿번은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도 되죠.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자. 수치 대입법. 즉, 자, 아까 전에 두 개 A가 P와 C가 되고 B 첨가한 직후 2기압, 1기압이었는데 평형 이동한 다음 이게 맞았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2.4기압 된다. 그러면 0.4만큼 만들어졌다. B는 0.2만큼 줄었다. C도 0.2만큼 줄었다. 그러면 줄었다 하면 여기 1.8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0.8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뭘 구하자? Q를 구한 다음에 이 Q가 K랑 동일하다면 맞는 보기, 맞음이 되는 거고요. Q와 K가 동일치 않으면 청또는 여기 더 일어나야 된다. 즉 A의 평형분압은 2.4가 아니다. 틀림. 요거 같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수치대법 찾은 이걸로 Q를 찾아보자고요. Q를 찾아보면 2.4의 제곱, 즉 2.4 곱하기 2.4 위에 분자는 1.8 곱하기 0.8 해주면 약분 시스템. 우선 소수점 이렇게 다 없앨 수 있겠죠? 없애고 4로 약분하면 여기 4로 약분하면 6에 2. 또 여기 약분하면 3. 3하고 여기 약분하면 8. 또 2 약분하면 4. 4분의 1 되네요. 그래서 평형상수 K랑 같으니까 이 보기는 맞았다. 이런 식으로 수치대입법을 써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평상시 연습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정석으로 풀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시험병에서는 수치대입법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수치대입법도 쓰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알았죠? 자, 이와 같이 해서 답은 디귿 하나 됐어요.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10번 문제로 상당히 좀 어렵고 좀 재미난 문제인데 자 보도록 할까요? 우선 25도시에서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연력학 자료다면서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표준몰 엔트로피, 연소 엔탈피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흑연과 다이아몬드 이 둘은
이들은 무슨 관계? 이들은 동소체 관계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서 동소체의 뭐 엔탈피니 뭐 등등 이런 게 나오면 표준 생산 엔탈피, 뭐 연소 엔탈피 뭐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게 편하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부터 보면은 y축이 깁스에너지다 했을 때 흑연이 제로, 흑연은 제로, 0이고 다이아몬드는 2.9. 그러면 더 높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이 값은 2.9. 그러면 흑연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할 때 그때의 깁스에너지 변화량은 2.9 킬로줄 퍼몰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흑탄소 흑연에서 출발해서 탄소 다이아몬드 될 때 그때의 반응 깁스에너지 변화량은 2.9 킬로줄 뭐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뭐 이런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준물 엔트로피 하면서 각 화합물의 표준물 엔트로피 얼마다. 그렇다면 만약 자 이러한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한다 하면 다이아몬드의 표준물 엔트로피 2.4 그다음에 빼기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연소 엔탈피 하면서 흑연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393, 다이아몬드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395 하면서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이 엔탈피다 해놓고 발열이니까 흑연에서 출발하면 흑연 다이아몬드에서 출발한다 치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393.5란 얘기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마이너스 395.4 절대값으로 하면 절대값은 요게 더 크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흑연보다 더 높은 데서 출발해서 CO2 생성물은 똑같은 상태 그러면서 더 높은 데서 출발해서 내려와야겠죠. 그래야 절대값이 더 크다. 즉 여기 엔탈피는 마이너스 395.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는 탄소 다이아몬드. 자, 그러면서 우리는 흑연이 기존 물질인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얘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제로 하니까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에 우리는 표준 생성 엔탈피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되죠? 바로 요만큼 요 차가 바로 다이아몬드의 표준 생산 엔탈피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쳐가지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였었죠. 그러면 다이아몬드의 표준 생산피는 마이너스 393.5 빼기에 마이너스 395.4에서 이는 1.9 킬로줄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손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그러면서 기업번 보기부터 볼까요? 기업번은 CO2 가스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랬죠. 우리가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탄소의 연소 엔탈피랑 똑같다. 근데 탄소는 기준 물질이 누구죠? 흑연. 그렇다면 자, 흑연의 연소 엔탈피인 이 값이 바로 CO2의 표준 생성과 같아야겠죠? 그래서 기업번 맞았고요. 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흑연의 연소 엔탈피가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랑 똑같다. 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H2 가스의 연소 엔탈피가 물의 표준 생성과 똑같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다이아몬드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래프를 그리면서 찾아냈었죠. 얼마? 1.9 킬로줄 퍼몰 이렇게. 뭐 또는 니은번 풀 때 자, 다이아몬드의 표준 생산 엔탈피 하면 탄소 흑연으로부터 얘로부터 탄소 다이아몬드 이것이 만들어질 때 그때 엔탈피가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의 표준 생성 엔탈피다. 되고 이 엔탈피를 얘를 어떻게 구하자?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 뭐가 있어요? 연소 엔탈피 데이터. 그럼 연소 엔탈피로 어떤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반응물의 연소 엔탈피 빼기 생성물 연소 엔탈피 하면서 흑연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393.5
그 다음에 빼기에 다이아몬드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395.4. 이렇게 해도 역시 같은 값인 1.9 나오죠. 그래서 니은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이게 난이도 굉장히 높은 거였는데, 자, 각값은 2.4보다 크냐 작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설계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디귿번을 풀려면 이걸 가져야 돼요. 현재 우리는 위에 문제 쭉 풀면서 니은 같은 거 풀면서 자, 이런 화합반을 건들고 있었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화합반을 가지고 엔트로피, 탄소 흑연으로부터 탄소 다이아몬드. 자, 그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때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것은 다이아몬드의 표준물 엔트로피 2.4, 그 다음에 빼기 흑연의 표준물 엔트로피 각각이며, 또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이 반응의 엔탈피는 다이아몬드의 표준 생성피랑 똑같다면서 엔탈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 정보로부터 우리는 뭐도 구할 수 있어요.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도 알 수 있죠. 그러면 깁스에너지라는 것은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에 의해서 이것은 T분의 엔탈피 마이너스 깁스에너지랑 똑같다 하면서 엔탈피는 얼마? 얘는 1.9kJ이고 깁스에너지는 얼마? 얘는 2.9kJ. 그리고 온도 T는 298켈빈. 각각 대입하면 얘는 298분의 그 다음에 위에 분자는 마이너스 1kJ. 자, 그런데 엔트로피는 보통 단위가 줄 퍼 칼빈을 쓰니까 1000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000. 그러면 아무튼 음수인 거죠. 그쵸? 따라서 최종 각값은 2.4 줄 퍼 칼빈보다도 뭐 해야 된다? 더 커야 된다. 이러한 결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자, 여기 이러한 설계를 한다는 게 이걸 떠올린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였는데,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던 거예요. 알았죠? 이런 문제 앞으로 또 자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거 자 별표해 주시면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11번 문제. 자,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다음은 리튬 BR과 KBR의 용해 엔탈피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하면서 실험 과정을 보니까 처음 두 개의 단열 용기를 준비하고 각각 20도씨의 물 100g을 넣어놓고 실험한다. 이렇게 실험을 보니까 열량계법이죠. 그쵸? 열량계법 하면 원리가 뭐죠? 어떤 반응의 엔탈피라는 것은 반응열. 여기서는 등압 과정에 열량계를 가져가니까 열이 곧 엔탈피이고, 이것은 얘는 마이너스에 물이 받은 열. 참 죄송해요. 물이 아니라 용액이 받은 열이죠. 용액이 받은 열. 그 다음에 플러스 열량계가 받은 열. 그 다음에 나누기 반응 몰수 해주면 이게 바로 단위는 줄 퍼 몰 되면서 우리가 구하려는 반응 엔탈피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때 용액이 받은 열은 용액의 질량 곱하기 용액의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열량계가 받은 열하면 열량계의 열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걸로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서 자, 우선은 20도씨 물 100g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가의 용기 하나는 리튬 BR 8.7g 0.1몰에 해당한다네요. 이거와 KBR을 각각 녹여서 온도 변화를 살폈대요. 그랬더니 녹인 다음에 일정해진 다음에 온도를 기록해 봤더니 최종 어디까지 올라갔대요. 리튬 BR은 30.7도씨까지 온도가 증가됐죠. 그쵸? 왜 온도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리튬 BR은 용해될 때 이렇게 리튬 플러스 AQ와 그 다음에 BR 마이너스 AQ 이렇게 용해될 때 열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용해 엔탈피는 무슨 값이다? 용해 엔탈피는 음수 발열 과정이다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KBR은 20도씨 때보다 더 낮아졌죠. 그렇죠? 그러면 KBR 고체가 K 플러스 AQ와 그 다음에 BR 마이너스 AQ 될 때 그때 용의 엔탈피는 무슨 값이라는 거예요? 양수, 흡열. 물로부터 열을 흡수해가지고 녹는다. 흡열 과정에 따른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각 용액의 비열은 따로 4점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열량계 열용량은 눈 씻고 찾아도 없죠. 그러면 이 문제는 열량계 열용량 이것을 0이라고 가정하고 풀러라는 문제예요. 이렇게 돼요. 알았죠? 그러면 이 항이 전부 다 빠져나가네요. 아무튼 자 이렇게 읽어봤고 그런 다음에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부터 리튬 비열의 용의 엔탈피를 계산하래요. 그러면서 단위도 줄퍼물로 딱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용액이 받은 열 나누기 반응 몰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꺼내놓고 한 게 바로 용의 엔탈피다 하면서 구해볼까요? 구해보면 우리가 관련 용의 엔탈피 리튬 비알의 용의 엔탈피는 이것은 마이너스에 얼마 녹였죠? 0.1몰 녹였었고요. 그 다음에 질량 용액의 질량 얼마? 100g에 리튬 비알 8.7g 녹였으니까 용의 질량은 108.7g 거기에 곱하기 비열은 4.2 줄 퍼 그람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얼마죠? 현재 20도시에서 30.7도시 그럼 증가한 양이 10.7도시 그러면 최종 단위는 뭐다? 최종 단위는 줄 퍼 몰이다 하면서 비교해 볼까요? 마이너스 있고 108.7 있고요. 4.2 있고 10.7 있고 나누기 0.1 단위 줄 퍼몰 딱 맞네. 기억번 맞았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KBR은 용해되면서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흡열 반응이다. 용해될 때 열을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이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자, 요게 좀 어려운 난이도 상인 그람 보기가 되는데, 자, 용의 엔트로피 구하래요. 이 관에서 용의 엔트로피 구하라. 우리가 보통 0보다 크냐 작냐 물으면 1단계 뭐 갖고 하자? 델타 N 가스 가져가자. 하면서 하고 싶은데 델타 N 가스 0이에요. 그러면 델타 N 가스 0이면 엔트로피 변화량은 양수 또는 음수 또는 0 다 가능하죠. 이게 모두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로는 풀 수 없다. 이걸로는 풀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떠올려야 돼요. 다른 방법 떠올리자면서 자, 첫 번째 방법 우선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다른 방법 표준몰 엔트로피라는 걸 이용해 보자. 그러면 이 반응의 반응 엔트로피라는 것은 K 플러스 AQ의 표준몰 엔트로피 플러스 BR 마이너스 AQ의 표준몰 엔트로피 빼기 KBR의 표준몰 엔트로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전혀 없죠. 그러면 2번 또 안 된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깁스 에너지를 이용하자 하면서 깁스 에너지 이용한다면 깁스 에너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얘는 T분의 엔탈피 마이너스 깁스 에너지 이걸로 푸는 거예요. 이걸로 풀면서 자 그러면서 엔탈피 값 아까 흡열이라고 플러스라는 거 찾아 놓고 있었고 그 다음에 깁스 에너지 이건 무슨 값일까요? 이것 때문에 이게 난이도 최상이라는 건데 자 KB라는 것은 양이온이 누구죠? 일조 금속 양이온. 그렇죠? 그러면 일조 금속 양이온은 얘는 이것은 가용성염이다. 가용성염이라는 것은 바로 용의 깁스 에너지가 무슨 값이다? 음수인 것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음수 딱 넣는 순간 양수 빼기 음수니까 최종 분자항 양수 온도 T 어차피 양수니 온도 T는 반드시 양수니까 최종 엔트로피 무슨 값이에요? 0보다 큰 양수다. 여기서 양수다. 찾을 수 있었네요. 그렇죠? 이걸로 이렇게 찾을 수 있었네요. 그래서 0보다 작다, 틀렸다. 답은 기억과 니은에서 3번 됐어요. 열량계 이용하는 것도 좀 시간 걸리는 문제로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디귿번 같은 경우도 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 됐죠?
뭐 또는 이렇게 풀기도 했으려나? 여기 반응식에서 반응식 용해 반응식에서 개체수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었으니까 이게 0보다 작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풀었으려나? 사실 그렇게 풀면 요새는 안 돼요. 알았죠? 요새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풀었어도 답은 맞췄다. 뭐 뒷걸음질 치다가 황소 잡은 격이 되겠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니은 됐네요.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1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되는 문제인데, 자, 문제를 읽어볼까요? 반응물 A가 생성물 P로 변환되는 반응에 대하여 그림 가와 나는 100칼빈과 200칼빈에서 각각 농도 또는 농도 역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시간과 농도니까 접근 속도식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속도로 문제는 뭐부터 했죠? 차수 구하고 속도 상수 구하고 이게 우선 기본이랬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앞에 게 가그림 뒤에 게 나그림이에요. 자, 가그림 보면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에서 곡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0차는 아니다. 그리고 1차 또는 2차 하면서 자 1차 또는 2차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뭘로 해야 되네요. 반감기 가지고. 근데 지금 이 그림은 반감기 예측하기 쉽나요? 지금 뭐 눈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긴 한데 대략적으로 지금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하면서 두 번째 반감기가 더 길어 보여요. 자, 200칼빈에서도 그렇고요. 100칼빈에서도 0.8에서 0.4까지 여기가 바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반감기. 여기까지 여기가 첫 번째 반감기. 그 다음에 0.4에서 0.2 여기가 0.2죠. 0.2까지 쭉 연장시켜서 만난 포인트 하면 자 이렇게가 두 번째 반감기 하면서 두 번째 반감기가 더 길어져 보인다 하면서 우선 정확하진 않아 보이지만 2차 같이 보여요. 그런데 두 번째 나그림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2차임을 알려주죠. 시간과 농도 역수 그래프에서 직선. 그렇다면 완벽한 몇 차 속도식 2차 속도식을 따른다. 즉 속도식 V는 K 곱하기 A에 대해서 제곱 2차. 자, 그리고 또한 여기 기울기 여기서의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 속도상수 K랑 똑같다. 하면서 백칼빈의 속도상수를 K1 이라 하면서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x축 변화량 20에서 요 점에서 출발해서 요 점까지 하면 x축 변화량 20에서 y축 변화량 얼마? 3.75 그렇죠? 그러면 k1은 20분의 3.75 이와 같이 구해지고 현재 20 나누기 좀 살짝 까다로울 수 있죠? 그러면 계산시키면 그때 하도록 하고 우선 속도 상수 이와 같이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0칼빈에서의 역시 속도 상수 기울기가 바로 속도 상수다 하면서 이때 속도 상수를 K2로 하면서 구해보면 이 점서부터 자 이번에는 시작점인 요 점부터 시작해서 요 점까지로 해가지고 x축 변화량 10, y축 변화량은 3.75 그러면 10분의 3.75 그러면 현재 속도 상수 B가 1대 2가 되고 있겠죠? 200칼빈 때가 100칼빈의 딱 2배까지 된다 하면서 차수와 반응 차수와 속도 상수 다 구해놨어요. 그러면 우선 기본은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 보기를 보자. 하면서 첫 번째 기업번 반응 차수는 2차이다. 맞았죠? 니은번 200칼빈에서 속도 상수는 얼마니? 하면서 10분의 3.75, 즉 0.375. 그 다음에 2차니까 단위는 몰롱도 마실성, 세크 마실성. 단위가 딱 잘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니은번 맞았고 마지막 디귿번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RNU 수식 Ln K1분의 K2는 마이너스 R분의 활성 에너지 그 다음에 T2분의 1 빼기 T1분의 1 하면서 T2는 200칼빈, T1은 100칼빈. 그 다음에 T1분의 100칼빈분의 200칼빈의 속도 상수 B는 2배라 했으니까 좌변은 얼마? ln2가 되고요. 그 다음 우변. 요 가로 안에가 마이너스 200분의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R 최종 다 있으니까 최종 얘는 200R분의 활성에너지 따라서 활성에너지는
200R 그 다음에 곱하기 ln2이다 하는데 자 R 수치를 대입했네요. 8.31 그 다음에 200 있고요. ln2 있고 단위는 뭐가 돼야 되네요. 줄 퍼몰 딱 맞아 떨어졌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아서 답은 5번 되겠어요.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13번 문제. 자, 역시 메커니즘 나오면서 느림이 2단계. 사전표현법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 식들을 다 더해서 전체 식 먼저 찾아봐야겠네요. 찾아보면 N2O2 만들어졌다가 여기서 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N2O 여기서 만들어졌다가 여기서 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NO는 그대로 가면 되고 H2 하나 두 분자 있고요. 그 다음에 N2 생성물, 수증기, 물 두 개, 생성물. 그러면 전체 반응식은 두 개 NO가 이 애가 두 개 H2랑 반응하여 N2 하나와 그 다음에 두 개의 수증기가 만들어진다. 자, 전체식 이와 같이. 그렇다면 N2O2와 그 다음에 N2O 이들은 다 뭔가요? 이들은 현재 우선 중간체네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풀어볼까요? 자, 2단계가 느림 측 여기가 속도 결정 단계. 그러면 속도시 V는 우선 K2 곱하기 2단계 반응물은 N2O2 계수 1이니까 1차.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해서도 1차. 자, 하지만 N2O2는 중간체이기 때문에 자, 1단계 여기 그냥 빠름이라 빠른 평형이에요. 이게 바로 사전 평형이죠. 그쵸? 그러면서 평형이다 라고 가정하면서 이거를 이용해서 N2O2를 구하자면서 정반 속도는 K1 곱하기 NO에 대해서 2차. 그 다음에 역반응은 K-1 곱하기 N2O2. 그런 다음에 둘은 같다. 1단계가 빠른 평형의 거는 이와 같이 하면 우리는 N2O2 농도 구해지네요. 그렇죠? 구해진 거 대입하면 속도시 V는 게임 오버죠. K-1 넘어가면서 대입 들어가니까 K-1분의 K1 곱하기 K2 그 다음에 곱하기 NO에 대해서는 2차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해서는 1차. 자, 그러면서 이거 전부 다 묶어가지고 전체 식에서 속도 상수 K 하면 또 되겠죠. 그러면 전체 차순 3차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옳은 걸 골라라면서 기업번 NO1몰이 반응할 때 H2O 몇 몰 만들어지냐? 개수 2로 동일하니까 동일 몰수 1몰이 생성된다. 기업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속도 상수 K의 단위는 몇 차, 어떻게 되니 묻고 있어요. 현재 이 반응은 3차, 여기가 3차 반응, 3차 속도식을 따르니까 속도 상수 K의 단위는 뭐가 돼야 돼요? 몰롱도의 마스 1승, 세크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이게 3차니까 여기서는 몰롱도의 제곱, 몰롱도의 1승에서 몰롱도의 세제곱.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는 몰롱도 퍼세크 이거 나와야 되니까 속도 상수의 단위는 최종 몰롱도의 마스 1승, 세크 마스 1승 되어야 몰롱도 퍼세크 얘랑 곱해져서 몰롱도 퍼세크 나오죠. 그러면 니은번 몰롱도의 마스 2승 세크 마스 1승 니은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H2의 농도를 2배로 하면 속도는 H2에 대해서 1차니까 H2에 대해서는 1차니까 속도 몇 배 돼야 되죠? 2배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7학년도 예비 1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3양성자선산 H3A 수용액을 준비해 놓고 얼마 준비했대요? 1몰롱도 준비해 놓고 각 화학종 요 네 가지가 5가지 화학종 H 플러스까지 이들의 농도를 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H3A부터 자, 해리 반응 쭉 일어나면서 농도 관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얘가 해이 되면 H2A 마이너스에 H 플러스 처음에 1몰롱 1.0 있는 상태에서 X만큼 해이 되면 여기 X만큼 만들고 X만큼 만들고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가 KA1에다 대입하면 KA1이 얼마? 10의 마 4승이네요.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자, 이게 그대로 뭐예요? H 플러스의 몰 농도를 구하는 것이다. 즉 요거 그냥 간단히 약산의 수의 pH 구하는 공식 이거 써도 되죠? 근데 우리는 자 그냥 철저하게 화학 평형으로 풀어보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 이것은 뭐랑 똑같다? 1 마이너스 x분의 x의 제곱과 똑같다. 그 다음에 x가 분명히 ka가 작으니까 근서로 무시하자 하면 x는 얼마? x는 0.01 이것이 되겠네요. 됐고 우선 얘가 0.01 되는 거예요. 얘도 우선 0.01. 그런 다음 여기 만들어진 H2A 마스가 2차로 해리. 2차 해리 H2 아이고 그럼 빨간색 쓰고 있어. H2A 마이너스가 두 번째 해리. HA 마이너스 이가에 H 플러스 하면서 방금 생긴 게 그대로 이리 와야 되죠. 그러면 요게 0.01. 그다음에 얘는 아직 안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요걸 조심해야 되죠. H 플러스 1단계에서 만들어진 거 이게 그대로 또 여기로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0.01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를 시작한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y만큼 헬이 되면 얘 y만큼 만들고 여기 플러스 y. 그런 다음에 얘를 어디다가 얘를 KA2에 대입하자. KA2에 대입. 그러면 밑에 분모는 0.01 마이너스 y분의 y 곱하기 0.01 플러스 y. 인데 KA2가 얼마?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매우 작으니 더하기 빼기 하는 y는 뭐하자? 근사. 근사하면 얘는 요 부분은 이렇게 쓸 수 있죠. 0.01분의 y 곱하기 0.01. 그러면 0.01, 0.01 또 근사돼서 y는 얼마? y 값은 10의 마이너스 8승. 그러면 y 값이 10의 마이너스 8승.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8승.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8승. 하는 순간 우리 H3A는 1 빼기 X값 하면서 X값은 0.01에서 H3A는 0.09. 0.09 이거는 맞았고요. 그 다음에 H2A-는 0.01에서 10-8승 빼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작은 수죠. 건서로 무시될 것이다. 0.01 바로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HA-이가와 H 플러스는 현재 앞으로도 계속 또 해리되면서 계속 만들 테니까 잠깐 멈춰놓고 그다음에 또 HA-이가가 또 해리 될 테니까 이게 또 그다음에 또 해리가 또 될 테니까 그다음은 또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면 HA-이가 얘는 또 물속에서 A-3가에 H 플러스 또 해리 된다 하면서 자 그러면서 HA-이가는 10의 마이너스 8승 방금 여기서 만들어진 이항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0.0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8승 해봤자 이거 근서로 무시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 또 0.01 대입하고 자 세 번째 일을 시작하자고요. 시작하면 여기 마이너스 Z만큼 해야 되면 여기 Z만큼 생기고 여기도 Z만큼 생기고 그런 다음에 얘를 KA3에 대입하자. 그럼 대입해보면 그러면 KA3 대입해보면 밑에 분모는 10의 마이너스 8승 마이너스 Z분의 위에 분자 Z 곱하기 0.01 플러스 Z 인데 여기 Z 분명히 10의 마이너스 3 KA3가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매우 작으니까 이거 분명 또 뭐 할 거다? 근서로 무시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Z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싹 다 넘기면 그러면 Z값은 KA3 10의 마이너스 12승 거기에 곱하기 0.01분의 10의 마이너스 8승 위에 거면 10의 마이너스 20승 나누기 0.0이니까 이 값 얼마? 10의 마이너스 18승 그러면 HA 마이너스 이가 10 마이너스 8승에다가 이 값 빼봤자 표도 안 날 테니까 확정 HA 마이너스 이가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의 농도는 1단계에서 0.01 2단계에서 10에서 8승 그렇죠? 3단계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8승 너무 작죠? 근사로 무시한다면 H 플러스도 얼마? 0.01이다. H 플러스 0.01이다. 10 마이너스 2승 맞았고요.
그 다음 A 마스 3가는 Z. Z가 아까 얼마였죠? 10 마스 8승. 10의 마스 18승 해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되는 문제로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 방금 제가 풀어준 것 마냥 풀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15번 문제. 자, 이번에는 적정고선이 딱 나와줬네요. 어떤 약산 HA에 100ml 준비해놨고 농도 안 나와 있죠? 그럼 X몰 농도로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0.2 몰 농도죠? NaOH로 적정한대요. 그때 적정수는 다음과 같이 된다. 하면서 자, 그러면서 또 사용된 지시약은 pKin이 8.4. 그러면 변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앞에 문제 설명한 대로 또 이런 설명한 대로 이거에 의하면 변세 범위는 7.4에서부터 9.4. 현재 약산을 적정했으니 당량점은 염기성 염이 만들어진다. 염기성 조건. 따라서 변세 범위는 염기성인 걸 찾아야 된다. 딱 맞아 떨어지네요, 지금. 자, 그리고 적정 곡선을 보니까 50m 들어갔을 때가 당량점. 그렇다면 자, 당량점을 제일 먼저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량점에 의해서 약산 수용의 X몰 농도 곱하기 100ml 이것은 0.2 몰 농도짜리 NaOH 50ml 이거랑 같아야 된다 하면서 X 먼저 찾아지네요. X 어떻게 되네요? X는 0.1 몰 농도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약산의 초기 농도는 이것으로 시작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25ml 자, 처음에 약산만 있었고 그 다음에 50 넣으면 모두 중화되는데 딱 절반만 넣었다. 그러면 요 점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계량이 같은 최적의 버퍼 솔루션이죠. 그렇다면 요 점의 pH 4.5 이것은 뭐랑 같다? pKa랑 동일한 지점이다. 이것까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이렇게 하면 우선 당량점 해석했고 두 번째 중화중 해석했고 그 다음에 시작 포인트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패스하고 그렇죠? 뭐 pH를 구하라 이런 거 아직 표시 없으니까 패스하고 특이하게도 100m 넣었을 때 A점 이런 게 있는데 뭐 A점은 중화 이후죠. 중화 NaOH 너무 강한 점. 그러면 NaOH가 남는다. 그러면 강염기 수용이 되겠죠. 뭐 의미 없는 포인트니까 패스하고 이제 보기로 가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1번 중화 적정 반응식 알짜 반응식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HA가 있고 NaOH 구격분 Na 플러스 지고 나면 OH 마이너스 가해지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물이 되고 그 다음에 HA 부분은 A 마이너스 이게 알짜 반응식 되겠죠? 자, 그러면서 HA가 OH 마스랑 반응해서 A 마스와 물이 된다. 알짜 반응식 맞았고 그 다음에 표형상수도 구하라네요. 자, 요거까지 요즘에 잘 묻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면서 중화 반응의 표형상수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랬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풀랬죠? 옆반응을 살펴봐라. 역을 살펴봐라. 옆반응이 뭔가요? A 마스가 물과의 반응. A 마스의 해리 반응이죠. 그래서 물과 반응에서 HA와 그 다음에 OH 마스. 그러면 역반응은 바로 뭐였던 거예요? A 마스의 KB죠. 즉, 또 얘는 HA의 KA분의 KW예요. 그렇다면 정반응인 중화반응의 표형상수 K는 얘는 방금 이 역반응의 표형상수의 역수 즉 KB분의 1 또는 KB는 KA분의 KW였으니까 얘는 KW분의 KA 요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KA도 PK도 알고 있으니까 오해는 중화반의 표형상수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구할 수 있을 텐데 문제에서는 여기서 끝나라네요. KW분의 KA 맞았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HA의 초기 농도가 얼마였냐 이 질문이에요. 얼마였죠? 0.1 몰 농도였죠? 여기 0.1 몰 농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pKa가 얼마네요? 아까 우리 최적의 버퍼 솔루션을 구해놨었죠? 4.5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당량점에서 지시약의 농도비. 자, 농도비를 묻고 있어요. 자, 농도비.
농도비를 물으면 자, 농도비를 물으면 산염기에서 농도비를 물으면 뭘로 풀랬어요? 핸더슨 하셀바크식을 떠올려라. 자, pH는 pKa 플러스 로그의 자, G샥 HIN이 H 플러스 버리고 나면 IN 마이너스 H 플러스 하면서 HIN분의 IN 마이너스 이때 pKa는 누굴 쓰면 되는 거예요? 요 문제에서 알려준 요 G샥의 pKIN 이 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8.4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당량장의 pH는 친절하게 알려졌어요. 8.66이라고. 여기 pH는 8.66. 그러면 넘어가면 그러면 요 로그 값 쉬운 거 이거 전체 값이 얼마? 이 값은 0.24. 0.26. 0보다 큰 양수네요. 그쵸? 양수니 따라서 HIN과 요 안에 로그 안에는 1보다 크다. 결과적으로 HIN보다 IN 마스의 농도가 더 크다. 요 농도비 물었죠? 농도비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맞았네요. 그쵸? 이것도 맞았어요. 자, 지금까지 다 맞았으니까 답은 5번이겠죠? 볼까요? A점에서 pH는 13이다. 엉뚱한 걸 묻고 있네요. pH는 13이다. 현재 자, 아까 알짜 반응식, 중화 반응식 HA가 있고 거기에 NaOH를 가했더니 A-와 OH 그 다음에 물이 된다. 해서 자, 몰수로 우선 계산하죠. 몰수로. 이제 부피가 계속 변하니까 몰수를 계산하고 부피는 마지막에 고려하도록 하죠. 전체 얘는 처음에 얼마 있었죠? 0.1 몰농도짜리 100ml. 그러면 몰수로는 10m몰. 그 다음에 OH 마스 얼마가 했죠? 0.2 몰농도짜리 100ml. 그러면 둘을 곱하면 20m몰. 그러면 중화 반응 얘가 한 개 시작. 그렇죠? HA가 한 개 시작하면서 모두 사라지고 얘는 10m몰 남고요. A 마스 10m몰 생기고 그러면 물 속에서는 강염기인 NaOH 10m몰과 그 다음에 염기성염은 약염기나 다름없죠. 약염기인 NaA 얘가 역시 10m몰. 약염기인 NaA와 강염기 NaOH 같이 있다. 그러면 강염기와 약염기가 같이 있다면 약염기가 만드는 OH 마스는 무시. 이거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알았죠? 얘가 만드는 OH 마스는 이것도 OH 마스 만들고 얘도 OH 마스 생성시키는데 매우 작을 거니까 얘는 무시당해요. 따라서 OH 마스의 몰농도 누가 결정한다? 강염기인 남은 NaOH가 결정한다. 하면서 10m몰 NaOH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최종 부피는 얼마인가요? 처음에 HA가 10이 100m 있었는데 NaOH 100을 더 가했으니까 200ml네요. 200ml. 자, 그러면 최종 부피 200에 NaOH 10m몰. 그러면 OH 마스의 몰농도 얼마예요? OH 마스의 몰농도는 얘는 200분의 10, 즉 20분의 1 몰농도.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씌우면 마이너스 로그 씌워서 POH를 구하면 얘는 얼마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로그의 20분의 1, 즉 로그 20. 로그 20은 1 플러스 로그 2. 따라서 pH는 얼마? 13 빼기 로그 2 해야겠죠? 그래서 13은 아니다. 고로 틀렸다. 답은 5번 되겠어요. 자, 강산에 약산 혼합되어 있다. 그럼 pH 누가 결정한다? 강산이 결정한다. 약산은 무시당해요. 같은 원리로 강염기인 NaOH에다가 약염기, 뭐 염기성염 이런 거 아무리 있어봤자 염기성염의 얘의 OH 마스 생성은 무시당한다. pOH 누가 결정한다? 강염기가 결정한다.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자고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1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백금 전극을 이용한 두 반쪽 전지를 염다리 연결한 갈바전지 문제네요. 그러면서 왼쪽에는 철 플러스 2가와 3가가 1몰 농도씩,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세륨 플러스 3가와 4가
각각 역시 일몰농도씩 있으면서 그러면서 갈반의 전지 하면서 표준 전지는 누가 더 크죠? 세륨이 더 크죠. 그러면 세륨이 환원 전극이고 철은 산화 전극. 역반응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산화원은 각각 찾으면서 오른쪽은 환원 전극으로 플러스 극이고 반대편은 산화 전극으로 마이너스 극. 자, 그러면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이동한다. 가 되면서 레독스 반응식 완성시키면 전자 하나하나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아래실 빼주면 되죠. 그러면 C 플러스 하가가 얘가 철 플러스 이가랑 반응하여 C 플러스 3가와 그 다음에 철은 플러스 3가. 자, 그리고 표준전위는 얼마 되죠? 표준전위는 1.70 빼기 0.77 해주면 0.93V 확인했네요. 자, 그 다음에 전부들 일몰농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로부터 내른스식 써서 전자랍 2를 구한다면 전자랍 2는 얘는 표준전위 0.93, 그 다음에 빼기에 2분의 전자 하나니까 1이죠. 1분의 0.0592.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에 밑에 분모는 C 플러스 4가의 농도 곱하기 철 플러스 2가의 농도. 위에 분자는 C 플러스 3가 곱하기 철 플러스 3가. 그 다음에 전부 다 일몰농도니까 여기도 일몰농도, 얘도 일몰농도. 그러니까 오른쪽 여기 오른쪽 항은 다 제로. 그렇죠? 그러면 전지압은 표준전이랑 똑같은 0.93V.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해석 다 됐고, 그런 다음에 옳지 않은 걸 골라라면서 첫 번째 1번부터 초기 전압은 0.93V이다. 맞았죠? 그 다음에 왼쪽 비커에 왼쪽이면 지금 철 쪽이래요. 여기다가 물을 가해서 농도를 물키면 전지압은 어떻게 되니? 물었어요. 자, 그러면 왼쪽 전극이니까 철 플러스 3가와 2가. 여기가 농도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배 이석하면 똑같이 1에서 0.1, 0.1. 그래봤자 농도비는 그대로 1이죠. 그러면 역시 오른쪽 항은 전부 다 제로. 그러면 전지압은 0.93으로 변하지 않죠. 낮아진다가 아니라 일정. 그러면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풀어보자면서 전자는 왼쪽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역시 맞았고요. 그 다음에 평형에 도달하면 전자압은 0이 된다. and 그때 농도 관계를 묻고 있네요. 자, 하면서 정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C 플러스 끈은 X만큼 사라지고 철 플러스 이가도 X만큼 사라지고 C 플러스 3가는 X만큼 많아지고 여기도 X만큼 많아지겠죠. 그런 다음에 농도비 철 플러스 3가분의 철 플러스 2가 철 플러스 4번 보기 철 플러스 3가분의 철 플러스 2가 농도비는 얼마?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C 플러스 3가분의 C 플러스 3가분의 C 플러스 3가분의 C 플러스 4가 여기도 농도비 얼마? 분모항 1 플러스 X 분장 1 마이너스 X 같네요. 그렇죠? 서로 같다. 그래서 4번 또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5번은 백금 전구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현재 철 플러스 2가, 철 플러스 3가 이온 간의 산화원은 되는 거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역시 맞았다. 그러면 틀린 건 2번 됐죠? 자, 언뜻 보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차근차근 보면 답은 손쉽게 구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17번 문제. 자, 이제 금은 질산과 염산 혼합 수용해. 이게 바로 왕수예요. 왕수는 용해된다. 이게 산화원한 반응에 의해서 용해되는 거예요. 아무튼 용해된다면서 그 반응식 위에부터 개수 맞추게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개수 맞추기 시작해 봅시다. 하면서 금은 분명히 변한 것 같고요. 산화수. 그 다음에 H 플러스 1 플러스 1 산소 마스이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질소가 NO3 마이너스에서 N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변했네요. 자, 그러면 AU가 반쪽 반은 쪼개자. AU가 누가 된다? AU 플러스 3가. 그 다음에 질소 NO3 마이너스가 누가 된 것이다? NO2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위에 거부터 맞추기 시작하면 전자 여기 세 개만 넣어주면 반쪽반은 완성이죠. 그 다음에 아래는 질소 하나 됐고 산소 세 개, 산소 두 개니까 물 분자 하나 넣어주고요. 그러면 건너편에 두 개 H 플러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하균형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만 넣어주면 완성이네요. 그런 다음에 밑에다 3을 곱하면서 더해줘야 전자가 소거되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전자 소거되면서 그러면서 AU 하나가 3개의 NO3 마이너스랑 그 다음에 또 6개 H 플러스랑 반응하면 AU 플러스 3가 하나에 그 다음에 3개 NO2 그리고 3개 H2O 됐죠? 자, 그러면 A는 1인 거고요. 그쵸? A는 1. 그 다음에 B는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C. 이 C가 6이니까 C는 또 3인 거죠. 됐고, 나머지 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아래는 AU 플러스 3가 CL 마스 4개 받아서 AuCl 퍼. 자, 이건 뭘까요? 얘는 착물 형성한 거예요. 요게 지금 착화물, 차기운이 형성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루이스 산염기. 얘는 루이스 앞에 거 금속은 루이스 산인 거고 CL맛은 루이스 염기. 루이스 산염기. 그러면서 요거 또 하나 AU 플러스 3가 PT 플러스 2가. 자, 이들은 공통점은 d 오비탈 전자 8개 있고 그 다음에 4배의 착물을 만들면서 이 4배의 착물은 뭐다? 무조건 플래너 평면 구조다. DSP2 원성 구조로 평면 구조다. 요거 AU 플러스 3가도 평면 구조로 만든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리간드 종류에 상관없이 이때 리간드 종류 무관하다. 이거 꼭 암기 좀 꼭 좀 부탁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반응 1과 반응이 확인됐고요. 그런 다음에 기억부터 반응 1의 균형 반응에서 A와 B의 개수는 동일치 않죠. 기억번 틀렸고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는 산화제이다. 산화제 붙었으니까 환원되느냐 이 말이죠. 환원된 거 맞네요. 지금 AU는 전자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얘는 산화였던 거고 NO3 마이너스는 전자 반응화 환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환원된 거 맞았네요. 환원된 거 맞았으니까 얘는 산화제이다. 맞았어요. 디귿번 반응 2에서 AU 플러스 3가는 반응 2는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었죠. 루이스 산염계 반응이었죠.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니은 하나 1번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결정적 이론의 개념에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선형착물에서 리간드 두 개가 Z축으로 있는 이러한 경우에 갈라짐, 디오비탈 갈라짐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원리를 푸는 거죠? 리간드가 들어오는 쪽으로 전자그룹 있는 애들이 에너지 높아진다. 그러면서 우선 DZ제곱을 보면 DZ제곱은 Z축으로 이와 같이 P오비탈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XY 평면에 이와 같이 고리가 있는 거 이게 바로 DZ제곱이죠. 그러면서 리간드가 오는 쪽으로 리간드가 들어오는 쪽으로 전자그룹이 존재해요. 그러면 얘는 에너지 뭐 할 거다? 에너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되어 있죠? xy 평면 이렇게 있으면 z축, x축, y축 있으면 x축, y축으로 이렇게 쌍화령이 있는 거 이게 바로 dx 마이너스 y제곱이죠. 그러면서 리간드 오는 쪽으로 전자그룹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쭉 낮아질 것이다. 될 거고 그 다음에 dxy 하면 역시 얘도 이제 x축, y축, z축 있으면 전자그룹이 어떻게 있죠? xy 평면에서 x축과 y축 사이로 이렇게 전자그룹이 있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역시 얘도 에너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xy가 제일 낮다. 됐네요. 그쵸? 그러면서 dx-y제곱과 dxy는 현재 xy 평면으로만 있으니까 역시 얘도 이것급으로 dxy급으로 에너지 낮을 것이다 하면서 다가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 예상될 거예요. 반면 dz제곱은 에너지 제일 높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xz 하면 자 이게 x축이고 이거 z축 그다음에 이게 y축 하면 얘는 xz 평면으로 전자그룹이 축과 축 사이의 전자그룹이 이렇게 있는 애죠. 그러다 보니까 자 리간드는 z축만 오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들 앞에 있던 XY 평면에 있는 것보다는 에너지 뭐 할 거다? 높아질 것이다. 완전히 리간드 쪽으로 전저름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 첫 번째 dz 제곱만큼 아주 올라가지 않겠지만 아무튼 살짝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위에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하나 남은 게 누구죠? 바로 dyz죠. 그러면 dyz는 자, y축과 z축과 축 사이로 또 이와 같이 있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자, 결과적으로 txz와 tyz가 유사한 거. 그러면 나는 누굴 수밖에 없다. tyz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가나다 다 찾았죠? 가는 dz제곱 그다음에 나는 yz 그다음에 다는 x-y제곱해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면 창물, 팔면체, 사면체, 그다음 평면, 그다음에 선형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두는 게 좋고 원리도 알아두는 게 꼭 좋겠죠.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19번 문제. 자,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난이도가 중하가 아니라 중상이에요, 중상. 자, 우선 문제부터 읽어보면, 현재 K2의 PT의 CL6로부터 두 개의 백금 착물, 시스형의 PT의 암모니아 두 개, CL 두 개, 또는 EN 하나의 CL 두 개. 자, 이러한 착물을 만드는 경로에 대한 거래요. 얘는 뭐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 없고, 그런데 뭐 옳은 걸 골라라 하고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자, PT 창문 해가지고 PT 플러스 이가와 그 다음에 PT 플러스 6, 4가, 요 두 개 창물 상당히 중요한 건데, PT 플러스 이가는 우선 디오비탈 전자 8개, 그 다음에 PT 플러스 4가 하면 전자 2개 더 이뤄야 되니까 디오비탈 전자 6개. 우선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중 첫 번째인 PT 플러스 이가. 이거는 얘는 항상 4배의 평면 창물만 만들어요. 얘는 4개의 리간드 하면서 4배의 창물에 항상 평면 창물 DSP2 호소비탈 이것만 만들죠. 항상이에요. 항상. 알았죠? 자, 이거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 이론에 의하면 둘 하나 이렇게 갈라지면서 8개 전자는 이와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항상 평면 창물에 또 항상 이 전자 배치 갖다 보니까 얘는 항상 또 반자성이다. 리간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반자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T 플러스 4가 같은 경우는 얘는 항상 팔면체 창물만 만든다. 혼소비트는 SP3, D2 하면서 항상 팔면체 창물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6주기 원자다 보니까 원자 사이즈 전지금속의 사이즈가 크죠. 크다 보니까 얘는 항상 페어링 에너지가 짝집 에너지보다 크다. 자, 우리 결정장 이론에 의하면 금속의 종류에 따라 갈라짐 에너지도 다르죠. 이때 금속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갈라짐 커진다에 의해서 6주기쯤 되면 리간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이것이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셋둘 갈라지고 팔면체가 셋둘 갈라지고 디오비탈 전자 6개 했으니까 그 6개가 항상 이렇게 로스핀 전자 배치. 그러다 보니 역시 또 항상 반자성 창물이다. 알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죠. PT 플러스 이가든 PT 플러스 사가든 창물들은 전부들 반자성이다. 이런 결과도 내릴 수 있다. 데이터 암기로 이렇게 알고 다니면 매우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랬었죠. 우리 MD 시험에서 은근슬쩍 이 PT 창물 플러스 6가 플러스 4가 또는 플러스 2가 은근슬쩍 잘 나오니까 이것 좀 꼭 알아두자고요. 알았죠? 자, 이렇게 알아놓고 A부터 보면 A는 K 플러스는 얘는 분명히 착물과 관계없을 거니까 일족 금속 양이온은 절대 착화물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떼고 나면 그러면 A 착물은 PT에 CL이 6개 있으면서 바깥 전화가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여기 중심 원자 PT가 뭐가 되는 거예요? PT 플러스 4가. 그러면 얘는 무슨 구조? 팔면체 착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착물에서는 역시 또 K 플러스 2개 지우나면 PT에 CL이 4개 있고 바깥 전화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얘는 PT 플러스 이가에 CL 마이너스 4개 있는 거 하면서 무슨 구조? 플래너 구조. 되겠죠? 그 다음에 C 착물은 자 PT에 암모니아 둘, CL 둘. 그 다음에 바깥 전화 제로인 거 보면 역시 PT 플러스 이가. 그러면 얘는
역시 표면 착물에 암모니아 2개가 시스, Cl 2개도 시스 이렇게 있는 이 구조가 되겠죠. 사실 2개, 트랜스와 시스 2개가 가능한데 이렇게 2개 가능한데 그중 시스 영인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D착물은 PT에 EN 하나, CL 2개. 그렇다면 역시 PT 플러스 입각. 그러면 또 표면 착물이죠. 표면 착물에 EN이 있다 보니까 EN은 오직 시스로만 결합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스, CL 2개도 시스 해서 요거 하나만. 기하는 더 이상 가질 수 없어요. 또한 표면 착물이니까는 광학 활성도 가질 수 없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우선 A부터 D까지 해석했고,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1번. A에서 PT의 산화수는 플러스 4다. 바로 1번이 맞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PT의 배수는 6이다. 6이 아니라 4짜리였죠? 그래서 편면 착물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C는 쌍극적 모멘트가 0이다. 0이 아니죠? 이렇게 지금 이제 시스형이기 때문에 쌍극적 모멘트 0이 아니다. 트랜스일 때 이때가 쌍극적 모멘트 뮤가 0이죠. 역시 우리 MD에선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문제죠. 그렇죠? 앞에 거는 극성, 뒤에 거는 무극성.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도도 앞에 거가 더 크다 하면서 여러 번 나왔던 그런 창문을 잘 기억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D는 기하이성체 가질 수 없댔죠? 가질 수 없다. 그 다음에 C와 D에서 PT 얘는 PT 플러스 이과의 디오비탈 전자 8개. 자, 이거 외우고 다니는 게 좋아요. 전자 배치 다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 알았죠? 그러면서 디오비탈 8개. 그러면 OD에 전자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 아니라 8개. 6X의 전자 1코, OD의 전자 8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역시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됐네요. 자, 이번에는 17학년도 예비 2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먼저 실험 목적을 먼저 볼까요? 주어진 온도 압력에서 기체 시로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해서 분자량을 알아내는 게 목표래요. 자, 기체 시로에서 분자량 측정했으니까 이것은 PV는 nRT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수는 또 몰질량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분자량 M이라는 것은 얘는 PV분의 질량 곱하기 RT 이와 같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질량, 온도, 압력, 부피를 측정하면 그로부터 뭘 구할 수 있다? 분자량 알 수 있다.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험 과정 쭉 나와 있고 실험 결과 나와 있고 질문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하고 있으니까 바로 보기를 먼저 갈까요? 1번부터 보면 과정 라에서 플라스크 내의 압력은 얼마니 하고 있어요. 플라스크 내 압력. 자, 이게 뭐를 말할까요? 먼저 라는 여기까지. 그러면 가나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읽어는 봐야 돼요. 그래서 가에서 잘 건조된 질량 플러스 삼가 플라스크 질량 우선 측정한다. 그래서 질량 얼마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의 플라스크의 액체 시로. 자, 액체 시로. 요거를 요 시로에 이 시로에 몰질량 측정한 게 우리 목표. 끓는 점은 65도시라는 거. 이거를 약간 넣어놨네요. 약간 넣고 호일을 씌워놓고 또 구멍을 뚫어서 살짝 작은 구멍을 뚫어놨대요. 그런 다음 얘를 아래 그림같이 중탕에 넣어놨대요. 그러면서 물중탕하면서 90도로 맞춰놨다네요. 그러면 방금 끓는 전이 90도보다 낮은 거 얘는 뭐 하겠어요? 여기 액체로 있던 게 모두 증발돼서 기체로 여기 채워지고 있겠죠? 그리고 꽉 채우고 여기 안에 있던 공기들 다 밀어내면서 꽉 채우고 더 넘치는 거는 요 구멍으로 새어 나올 거예요. 그쵸? 새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래도 구멍 뚫렸으니까 외부 압력과 뭐예요? 외부 압력과 외부 대기압과는 노출되어 있으니까 대기압과는 노출되어 있으니 이 안에 기체 압력은 이 시료 그냥 A로 합시다. 시료 A의 압력은 얼마겠어요? A 압력은 대기압과 똑같다. 대기압과 똑같다 하면서 대기압 측정한 게 얼마였죠? 여기 0.0993 atm 이와 같이 우선 되겠죠? 그러면 기억 1번 0.993 atm이다. 맞았고요. 자, 그러면서 온도는 몇 도인가요? 지금 90도씨 유지되고 있고 온도 T는 90도시고요. 지금 그러면 칼빈 온도는 얼마야? 칼빈 온도는 273을 더하면 90 플러스 273 해주면 얘는 363 칼빈. 자, 그 다음에 2번 과정 마가 뭔가요?
증발이 완료되면 플라스크를 중탕에서 꺼내서 식힌 후 호일을 제거하고 물기를 닦고 플라스크 질량을 측정한대요. 플라스크 질량을 측정한다. 자, 식혔대요. 시로는 식혔다. 그러면 좀 전, 자, 꺼냈어요. 꺼내면 좀 전 기체로 바뀌었던 애들이 식었으니까 다시 뭐 하겠어요? 이게 액체로 돌아왔겠죠? 그쵸? 액체로 돌아온다. 근데 돌아온 거는 좀 전 여기 기체로 꽉 찼던 애들이 그대로 왔겠죠? 그럼 처음 질량은 아니겠죠? 처음 내가 넣은 이거보단 분명 작은 거겠죠? 즉, 여기 채우고 있던 질량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네요. 근데 이때 물을 완전히 닦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 액체 시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질량이 크게 읽혀지면 그러면 기체의 질량 이 W가 더 크게 읽혀지는 거로 분자량 더 크게 읽혀지겠네. 그래서 분자량이 더 크게 계산될 것이다. 맞았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바에서는 플라스크 안에 응축된 액체 완전히 제거한 후 부피를 측정한대요. 이건 뭐야? 여기 채워졌던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피는 얼마래? 304.5ml. 304.5ml. 자, 그리고 질량 측정에서 요 질량차가 W 질량차 얼마인가요? 나중에 기체가 액체된 기체로 채웠던 그 시료까지 포함된 질량은 102.336. 그리고 플라스크 하나만의 질량 얼마? 102.010. 그러면 시료의 질량, 시료 A의 질량은 0.326g 이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부피 알아냈고, 그 다음에 질량 알아냈고, 그 다음에 압력도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 압력을 가질 때 온도는 90도씨 363칼빈. 그럼 다 알아냈네. 그쵸? 자, 아무튼 됐고, 그 다음에 반은 응축된 액체가 바로 실이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이게 성립되어야 위에 있는 말도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90도씨 0.993 atm에서 시료기체의 밀도래요. 밀도 D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하면서 부피 얼마? 우리 알아냈었잖아요. 그쵸? 304.5ml. 그때 질량 얼마? 0.316g. 그럼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하면서 그램 퍼 밀리터도 딱 맞고 숫자도 맞고 맞았네요. 그렇죠? 자, 요게 이 문제가 대표전 최신 문제 요형인데 계산 문제가 하나만 달라있는 게 아니라 2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 하나는 좀 심플한 계산, 또 하나는 좀 복잡한 계산 하면서 심플한 계산까지 여러분이 풀어보는 거였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다 맞았으니까 답은 몇 번? 5번. 이 복잡한 계산은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설명까지 하는데도 6분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4분? 4분 정도면 풀지 않았을까요? 자, 연습되고 하면 더 빨리 풀 수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아무래도 글 읽는 속도 더 빠르고 할 테니까 4분 안쪽으로 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계산 무서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이거 몰라도 답 찾아냈잖아요. 그쵸? 아무튼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분자량 측정하자면서 분자량이라는 것은 아까 한번 정리했죠? PV분의 W 곱하기 RT. 그러면서 압력은 0.993 atm. 그 다음에 부피는 뭘 써야 될까요? 현재 기체 상수 R은 0.082 atm 리터 퍼 칼빈몰을 쓰니까 부피도 리터 써야 돼요. 밀리리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0.3045 리터. 그 다음에 질량은 0.326g. 거기다 R은 0.0821g, 0.0821 atm 리터 퍼 칼빈몰. 거기다 온도는 자, 0.0993에 90도일 때가 이 압력의 부피도 요 부피로 채워주는 거니까 이 온도를 써야 되죠. 나중에 식힌 온도 쓰면 안 되죠. 이 온도 써줘야 돼요. 이 온도일 때 그 기체가 어느 압력이고 어느 부피 이게 되는 거니까 온도. 여기 상온 온도 쓰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온 온도 쓰면 안 돼요. 얼마 써야 된다? 363 칼빈을 써야 돼요. 그러면 단위도 딱 맞는 그램 퍼 밀리리터 해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온도 부분이 90도씨를 대입해야지 상온이 22도씨를 대입하면 안 되더라 하면서 자, 틀린 거는 몇 번? 5번 됐네요.